잡고 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 표준 편차라는 게 무엇인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큰 틀 마련하고 가셔야 되겠죠. 우리 통계 파트에서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늘 했었던 평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있었다라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개념 적용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제는 대표하는 값, 어떤 자료에 대표하는 값이 아니라 자, 이 자료에 대표하는 값 중에 가장 많이 쓰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수로 표현한 산포도, 그 중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분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 표준 편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려면요. 그 전에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 체크를 하면서 왜 분산을 구하고 왜 표준 편차라고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항상 스토리 연결하죠. 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중학교에서는요, 올해 독서왕을 뽑아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 상은 10개월 동안 꾸준히 독서를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다음은 두 후보 학생의 독서량으로 각각 평균은 3.7권으로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평균은 똑같습니다. 그죠? 3.7이다라고 했고요. 탄탄이랑 다짐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탄탄이는 1월, 2월, 3월, 10월까지의 즉 읽은 권수를 보면요. 5권, 3권, 4권, 3권, 3권, 4권, 5권, 4권, 3권, 3권 이렇게 읽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다짐이를 봤더니 8권, 3권, 2권, 1권, 3권, 2권, 7권, 6권, 3권, 2권? 자, 굉장히 좀 뭔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 표만 보고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요. 10개월 동안 꾸준히라고 했어요. 꾸준히라고 했고요. 꾸준히 독서를 한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자, 두 학생의 월별 독서량이 표로 주어졌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그 시간대를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효과를 있지 시험 전날이라고 해서 그냥 밤을 새고 24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의 차이점 우리가 분산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표로 봤으니 좀 그래프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얘는 지금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죠. 히스토그램 아닙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히스토그램 아니에요. 히스토그램은 연속된 값들, 계급값들이 이렇게 계급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따로따로 1월, 2월, 3월 이런 걸 표현한 거죠. 개별적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막대를 봤어요. 얘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지금 완만하죠. 산의 높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뭔가 이렇게 대충 한번 선생님이 그어볼까 이런 식으로 완만해요. 그죠? 근데 지금 다짐이를 봤더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했으니 즉 탄탄이는 평균 부근에 독서량이 집중되어 있지만 자, 다짐이는 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위아래로 아주 높이 올라갔다 아주 낮게 내려오죠. 자, 이렇게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로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하고요.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편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별량이라는 거 각각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독서량 권수가 나와 있죠. 얘네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그 값 자체를 크게 산포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평균 뭔지 알죠? 이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편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차라는 것을 체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이 2가 나왔어, 2가. 근데 각각의 별량이 3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편차라는 것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라는 걸 얘기한다면 얘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별량이다 라고 했을 때 뭐에서 뭘 빼는 거냐 하면요. 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편차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걸 편차라고 표현하는데 그 편차는요. 누구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3에서 2를 빼서 얘는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별량에서 4에서 2를 빼서 2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0도 넣을까요? 자, 1에서 몇을 빼면 되겠습니까? 1에서 2를 빼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또 뭐에서 0에서 2를 빼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내가 편차를 구해봤더니 항상 플러스만 나오는 건 아니네. 양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또는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즉 편차라는 것은 음수도 나올 수 있고 0도 나올 수 있고 똑같으면 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양수도 나올 수 있다라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인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량에서 평균 빼고 별량에서 평균 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값에서 뺐기 때문에 즉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편차들을 싹 다 더해버렸더니 항상 그 총합은 몇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쨌거나 0 뭐 얘네들이 합해버리면 항상 그 총합은 어찌 됐건 간에 0이 됩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나타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왜 분산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보자. 평균은 내가 얘네들의 값들을 그냥 딱딱딱딱딱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되죠. 그 더한 개수만큼 나누면 되죠. 맞아요. 나누면 돼. 간단해.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걸 내가 수로 표현하고 싶거든? 그러면 각각의 내가 편차를 냈잖아요. 그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인지를 편차를 냈습니다. 얘네들의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들의 뭔가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더해버렸더니 몇 됐어요? 0 됐어요.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야.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평균 뭔가 이 편차의 이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 머리를 썼더니 이게 아무리 더해도 0이 되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수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제곱을 시켜보자. 이렇게 만드는 거 임의로 그냥 제곱을 시켜버린 거야. 얘들아. 수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얘네들 편차들을 한번 제곱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더해보도록 하자. 그지? 자,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4개를 그대로 나누어 버린다면 그 편차의 제곱에 우리는 무엇을 어찌 보면 평균을 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나타낼 때는요. 자, 편차의 제곱을 할 거야. 왜? 다 그냥 더해버리면 0이 되거든. 그래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들을 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평균 구할 때는 더한 개수만큼 나눠주죠. 그래서 편차의 그 개수만큼 나눠준다라는 것. 그죠? 그 개수만큼을 나눠줘가지고 다시 한번 무엇을 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냐? 분산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선생님이 지금 미리 살짝 얘기할 거예요. 이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제곱을 시켜놓은 거예요. 맞죠? 얘네들을 제곱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평균도 단위를 써야 되고요. 자, 별량에도 우리가 단위를 뒤에다 써주셔야 돼요. 그죠? 점수를 나타냈다면 몇 점입니다. 몇 점입니다. 편차도 몇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죠? 얘도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하지만 단위를 쓰지 못하는 녀석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단위를 씁니까?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위를 쓸 수 없어요. 왜? 내가 임의로 제곱을 시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제곱을 마음대로 시켰기 때문에 여기엔 단위를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를 좀 돌려놓을까?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표준 편차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 자세한 것은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계산하는 방법 보시면 되고요. 미안하지만 귀찮은 계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첫 단원 3학년
이 2학기 부분에서 가장 첫 단원이 나오는 이 통계 만만치 않아요. 계산이 많아요. 우리가 1학년 때 했었던 히스토그램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왜? 각각의 편차 구하시고 제곱해서 또 이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깔끔한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정확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연습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식 창고에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차라는 건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에다가 별량의 그 편차 개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별량의 개수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별량의 개수만큼을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왜 제곱시키는지 선생님 이해시켜줬으니 여러분들도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개념 스마트 부분 보도록 할게요. 탄탄이의 월별 독서량의 분산은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탄탄이의 월별 독서량의 편차와 편차의 제곱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편차를 구했다. 이거 어떻게 구해진 거야? 평균에다가 뭘 뺀 거예요? 별량을 뺀 거죠. 그죠? 그래서 1.3, 마이너스 0.7, 0.3, 마이너스 0.7 쭉 나왔어요. 그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찌됐건 아무리 복잡한 수라도 더했을 때의 이 편차들의 총합은 0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이라고 했으니 각각의 제곱된 값들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제곱을 시켰잖아? 얘네들 싹 다 더할 거야. 싹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거죠? 몇 개? 지금 별량의 개수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죠? 그래서 10으로 나눴을 때는 0.61이 됩니다. 뭔가 수치화 시키긴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단위 써줬으니까 써주진 않았어. 왜? 내가 마음대로 제곱시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